알았다고? 진짜요? 알고도 나에게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용서해줘. 내가 헛살았어. 25년 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좋은 남편으로. 알고 살았는데 억울해. 억울해서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죄송해요. 아빠 없이 자라다가 아빠를 만나니 너무 좋아서 그만. 아빠라 부르고 평생 살아도 되는 거죠? 안 돼, 아빠라 하지 마. 싫어, 그렇게 부르지 마. 내가 허락 안 할 거야. 아내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반전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들어봐 주세요. 이야기 듣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적어주세요.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김소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옆자리는 이미 차갑습니다. 남편 윤재혁이 새벽 운동을 나간 지 1시간은 된 것 같네요. 또 혼자 먼저 일어났네. 소희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커튼을 젖힙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어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자신만의 시간이죠.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소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려고 해요. 결혼 25년 아직도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아내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사온 두부와 애호박이 보입니다. 재혁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며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서 말이죠. 참 성실해. 새벽 운동까지 하면서 소희는 혼잣말을 하며 두부를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리듬감 있게 울려 퍼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어. 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피곤해 보이는 톤이에요. 소희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맞이합니다. 운동 어땠어요? 오늘따라 일찍 들어오네요. 재혁은 운동복 상의를 벗으며 대답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서 일찍 들어왔어. 뭐 만들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소희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납니다. 재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씻으러 가겠다며 욕실로 향해요. 소희는 다시 요리에 집중합니다.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에 끓이는 동안 계속해서 저어주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게 소희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재혁의 운동복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 남편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여성스러운 향이었죠. 소희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설마. 고개를 저으며 다시 요리에 집중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재혁이 운동할 때 여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냄새가 배었을 수도 있겠죠. 별일 아닐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재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며 밥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빠르게 뒤집어 놓아요.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재혁은 숟가락을 놓지 않은 채 대답해요. 응, 연말이라 정산할 게 많아. 보험 쪽 일이 원래 그렇잖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맛있네. 역시 소희가 끓인 찌개가 최고야.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작은 의욕이 자라나고 있어요.
재혁의 핸드폰이 또 한 번 진동합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온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전화 왔네. 잠깐만. 재혁은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소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회사 전화인데 왜 베란다에서 받는 걸까요? 베란다 너머로 들리는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미나 씨,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미나, 소희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 이후 대화는 들리지 않아요. 소희는 식탁을 정리하며 남편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결혼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재혁이 통화를 마치고 들어옵니다.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아침부터 미안해. 괜찮아요. 일이 우선이죠. 그런데 미나 씨가 누구예요? 소희의 질문에 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라서.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입니다. 재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고르는 모습이 소희의 눈에 띕니다. 어떤 셔츠를 입을지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네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도 있어요? 소희가 물어보자 재혁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어요. 아,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그럼 갔다 올게. 재혁은 소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달라진 느낌이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소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재혁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향수 냄새, 비밀스러운 통화, 미나라는 이름, 신경 쓴 옷차림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하러 가는데 재혁의 운동복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온 거예요. 펼쳐보니 여자 글씨로 써진 메모였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정말 힘들었는데 옆에 있어줘서.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까요? 재혁이 어제 누군가를 위로해 준 건가요? 그런데 왜 이런 쪽지를 받았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소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어요. 향수 냄새,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이 쪽지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었습니다.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쪽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글씨체가 또렷하고 정성스러워요. 마치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혁이 언제 누군가를 위로해줄 상황이 있었을까요? 핸드폰을 들고 재혁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괜한 의심이라면 남편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불안한 기분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소희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재혁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려고 이것저것 둘러봤을 텐데 오늘은 집중이 안 돼요. 자꾸 아침에 본 그 쪽지가 생각납니다. 집에 돌아와 소희는 재혁의 옷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제 입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셔츠 깃에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어요. 소희는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쓰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소희는 점점 더 큰 의혹에 빠져듭니다. 향수 냄새, 쪽지, 파운데이션 자국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재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재혁은 오늘도 늦는다는 연락만 왔어요. 또 회식이라고 하네요. 소희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남편을 기다립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을 느끼고 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나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봅니다.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소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이 챕터,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물어봅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어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해요. 새벽 운동 나간다고 하는데 향수 냄새도 나고 핸드폰도 자꾸 뒤집어 놓고.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재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져요. 무슨 말이야? 향수 냄새가 왜 나겠어? 헬스장에 사람들 많으니까 냄새가 배었겠지. 그런데 오늘 이것도 발견했어요. 소희는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재혁의 눈이 커져요. 이게 뭐야? 당신 운동복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고맙다고 어제 힘들었는데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써 있더라고요. 재혁이 그 쪽지를 받아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런 걸 내 주머니에 넣었지? 누가 넣었지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거 아니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재혁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 헬스장에서 누군가 실수로 넣었나 봐. 실수로요? 고맙다는 인사를 실수로 남의 주머니에 넣어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오해가 아니에요. 셔츠에 파운데이션도 묻어 있었고, 미나라는 사람이랑 전화도 하고, 미나는 정말 회사 후배라고 했잖아. 그럼 왜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했어요? 회사 일이면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재혁이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합니다. 소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돼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다른 여자 있어요? 소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재혁이 깜짝 놀랍니다. 소희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향수 냄새, 쪽지, 파운데이션, 비밀 통화까지. 재혁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정말 오해야. 내가 증명해 보일게. 어떻게 증명해요? 내일부터 새벽 운동 안 나갈게. 그리고 핸드폰도 당신한테 다 보여줄게. 소희는 고개를 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재혁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미나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소희가 그걸 보고 재혁을 노려봅니다. 받아보세요. 지금은 안 받을래. 왜요? 회사 후배라면서요. 받아보세요. 재혁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미나 씨. 소희는 바로 옆에서 들으려고 하지만 재혁이 스피커폰을 켜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네, 지금은 좀. 내일 얘기해요. 재혁이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소희가 화난 표정으로 바라봐요. 지금은 좀 뭐예요? 내일 얘기하자고요? 업무 얘기인데 늦은 시간이라서. 업무 얘기를 밤 11시에 해요?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소희는 더 이상 재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당신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다른 여자 있어요? 없어요?
재혁이 소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합니다. 없어. 정말 없어. 하지만 소희는 그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재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요. 그럼 내일 당신 회사에 가볼게요. 미나라는 후배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게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요? 진실이라면 확인해도 상관없잖아요. 회사에 와서 뭘 어떻게 확인하려고? 미나라는 후배 사원 있는지 물어보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봅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 회사에서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이상하게 볼 게 뭐가 있어요? 남편 회사에 아내가 가는 건데. 소희는 내심 재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숨길 게 없다면 회사에 와도 상관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말리는 걸까요? 알겠어. 그럼 내가 미나 씨를 집에 데려올게. 직접 만나서 확인해봐. 재혁의 제안에 소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해가 풀리겠지. 이번 주말에 집에 초대할게. 소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재혁이 정말 미나 씨를 집에 데려온다면 적어도 숨길 게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볼게요. 재혁이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친구 정미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정미야, 남편이 이번 주말에 그 미나라는 후배를 집에 데려온대. 정미가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후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이상해. 향수 냄새며 쪽지며 파운데이션까지. 단순한 후배 관계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집에 데려온다는 건 자신 있다는 뜻이잖아. 정말 바람 피우는 여자라면 절대 집에 못 데려올 텐데. 정미의 말이 일리 있긴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찜찜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남편 핸드폰 확인해 봤어? 아니, 그런 건 못하겠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요즘 세상에 남편 핸드폰도 못 보는 아내가 어디 있어. 나 같으면 벌써 다 뒤져봤을 거야. 정미의 말에 소희는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재혁의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그래도 기다려보자. 주말에 미나 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어요. 재혁이 정말 숨기는 게 없다면 좋겠지만 아내의 직감이 자꾸 불안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재혁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미나 씨 데려올게. 간단하게 먹을 거 준비해줘. 소희는 답장을 보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미나 씨가 몇 살이에요? 재혁의 답장이 금방 옵니다. 27이야. 올해 입사한 신입이야. 27이라니. 왠지 모르게 더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저녁에 재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소희는 일부러 밝게 굴었어요. 여보, 토요일에 미나 씨 온다면서요? 뭐 좋아해요? 그냥 간단한 음식이면 될 것 같아. 부담 주지 않게. 재혁의 대답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후배니까 좋은 인상 주고 싶어서요. 나이도 어린데. 당신이 너무 잘해주면 미나 씨가 부담스러워 할 거야. 재혁이 왜 자꾸 미나를 걱정하는지 이상합니다. 단순한 후배라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집에 처음 오는 건데 성의는 보여야죠. 소희는 속으로 토요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혁이 정말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 주말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희는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동그랑땡도 부치고 김치찌개까지 끓였어요. 재혁이 부담 주지 말라고 했지만 소희는 일부러 정성을 들였습니다. 미나라는 여자를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재혁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소희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답해요. 괜찮아요. 첫 만남인데 푸짐하게 해야죠. 재혁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어요. 미나 씨가 몇 시에 온다고 했어요? 3시. 곧 올 거야. 소희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정리하며 거울을 봅니다. 일부러 단정하게 화장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재혁의 후배라면 좋은 인상을 남겨야겠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립니다. 재혁이 현관으로 뛰어가더니 문을 열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젊고 예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현관으로 나가요. 안녕하세요. 미나가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쁜 여자였어요.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어리고 이쁘네요. 소희는 순간 위축감을 느꼈어요. 미나 씨죠? 반가워요.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소희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미나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재혁이 자신 얘기를 많이 했다는 말에 당황하는 것 같아요. 거실로 들어와 앉는데 미나가 계속 재혁의 눈치를 봅니다. 마치 뭔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듯이요. 미나 씨,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소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미나가 또 재혁을 쳐다봅니다. 저는 고객 상담 업무를 해요. 아, 그래요? 남편도 고객 관리 쪽이라고 하던데 같은 부서인가 보네요. 미나가 당황합니다. 아, 네. 비슷한 업무예요. 소희는 미나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나 씨는 어디 살아요? 강남 쪽에 살아요. 아, 그럼 출퇴근이 좀 힘들겠네요. 회사가 을지로인데. 미나가 또 당황하며 재혁을 봅니다. 재혁이 재빨리 말해요. 미나 씨는 고객 미팅이 많아서 강남에 있는 게 편해. 소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재혁이 미나 대신 대답하는 걸까요? 미나 씨,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3달 정도 됐어요. 그럼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겠네요. 신입이면 모르는 게 많을 텐데. 미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선배님이 잘 챙겨주세요. 그때 미나의 핸드백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아빠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버지세요. 미나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아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빠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소희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소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괜찮아요. 그때 재혁이 급하게 말합니다. 미나 씨, 아버지께 가봐야겠네. 네, 선배님. 미나가 일어서려 하자 소희가 말려요.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해요. 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려 할 때 소희가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미나 씨, 혹시 향수 뭐 쓰세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미나가 깜짝 놀라며 제역을 봅니다. 향수요? 저는 향수 안 써요. 그래요? 분명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제역이 서둘러 끼어듭니다. 여보, 미나 씨 아버지께서 기다리시잖아. 소희는 미나를 보내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향수를 안 쓴다고 했는데 분명히 좋은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제역과 미나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나가 떠난 후 소희는 제역에게 물어봅니다. 미나 씨 참 예쁘네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역의 대답이 어색합니다. 그렇게 예쁜 후배를 두고 모르겠다니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향수 안 쓴다고 했는데 분명히 냄새가 났어요. 제역이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체취가 다르니까. 소희는 제역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뭔가 변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여보, 정말 미나 씨와는 업무 관계뿐이에요?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내가 집에 데려왔겠어? 제역의 말이 맞긴 하지만 소희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희는 계속 미나에 대해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역도 평소와 달리 미나를 너무 감쌌어요. 여보, 미나 씨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제역이 깜짝 놀랍니다. 왜? 다음에 또 초대하고 싶어서요. 오늘 제대로 대접도 못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요? 후배인데 가끔 챙겨줘야죠. 제역이 망설이다가 미나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소희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를 직접 만나봤지만 의문만 더 커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다음 날 오후 소희는 용기를 내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나 씨? 윤재혁 씨 아내 되는 김소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어요. 그날 너무 빨리 가셔서 아쉬웠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저는 좀 바빠서. 그럼 잠깐이라도요. 재혁 씨 후배니까 알고 지내고 싶어요. 한참의 침묵 후에 미나가 대답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소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미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혁이 미나와 자주 갔다던 그 카페 근처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소희는 미나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남에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미나가 들어오자 소희는 손을 흔들어 자리를 알려줍니다. 미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에요. 차는 뭐로 주문할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소희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앉습니다. 미나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어요. 미나 씨, 어제 우리 집에서 좀 긴장한 것 같던데 괜찮아요? 아, 네. 처음 뵙는 분이라서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남편이 미나 씨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후배라고 하면서 미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회사 얘기 물어볼 때마다 남편이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미나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어요. 미나 씨 정말 남편과 업무 관계뿐인가요? 소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소희는 당황스러웠어요.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미나의 고백에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요? 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요. 저는 선배님의 회사 후배가 아니에요.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뭐예요? 미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저는 선배님의 딸이에요. 딸이라고요? 소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재혁의 딸이라니, 그럼 재혁에게 숨겨진 자녀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저는 선배님과 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소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알고 지냈어요? 2달 전부터요. 처음엔 저도 확신이 안 서서 DNA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아버지가 맞더라고요. 소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재혁이 2달 동안 이런 거대한 비밀을 숨겨왔다니. 그럼 남편이 왜 후배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언제가 말할 때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마음에 충격이 올까봐 걱정하신다고. 충격이요? 이미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이런 거대한 비밀을 숨겨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요. 소희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동안 남편과 만날 때마다 뭘 했어요? 주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미나가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성함이 이은주입니다. 아버지 대학교 동기였다고. 은주, 이은주요? 소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재혁이 가끔 대학 시절 얘기할 때 나왔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사귀다가 제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혼자 키우기로 하고 외국으로 가셨다고 해요. 소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재혁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던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니. 그럼 남편은 언제부터 당신 존재를 알았어요? 2달 전에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연락처를 알려주셨거든요. 소희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몰래 만나온 거네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시간을 달라고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해요?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어요? 미나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희는 미나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젊은 여자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미나 씨, 아버지를 만난 기분이 어때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 혼자 키워주셔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소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챙깁니다. 미나 씨, 오늘 얘기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네. 왜요? 제가 직접 따져야 할 것 같아서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이요? 2달 동안 날 속이면서 고민했다고요? 소희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큰 비밀을 숨겨왔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혁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재혁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저녁 7시쯤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재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앉아요. 재혁이 소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야? 미나 씨 만났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만났다고? 언제? 오늘 오후에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 많이 했어요. 재혁이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뭘 얘기했는데? 당신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여보, 2달 동안 숨겨왔어요. 2달 동안. 소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소희는 일어서서 재혁을 내려다봅니다. 2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거대한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어져요? 결혼하기 전 일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미나 씨가 연락 왔을 때 바로 말했어야죠. 재혁이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봅니다. 당신 마음에 상처 줄까봐. 상처요?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건 상처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갑자기요? 2달이나 시간이 있었잖아요.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혁이 자꾸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후배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방법이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재혁이 할 말을 잃고 침묵합니다. 소희는 그런 재혁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미나 씨 말로는 DNA 검사까지 했다던데 그것도 저 몰래 했어요? 응. 확실히 하고 싶어서. 확실히 한 다음에는 뭐 했어요? 계속 만나면서 뭘 했어요? 주로 은주 얘기를 했어. 미나가 어떻게 자랐는지. 은주요? 이은주 말하는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신 대학 시절 여자친구 맞죠? 가끔 얘기하던. 응, 맞아. 그럼 저와 만나기 전에 은주 씨와 헤어진 이유가 임신 때문이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그건 정말 몰랐어. 은주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유학 간다고 해서. 그럼 미나 씨가 태어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 소희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2달 동안 속여온 남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야. 말하려고 했어. 언제요? 또 몇 달 후에요? 재혁이 소희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소희는 뿌리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요?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소희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소희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2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혁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밖에서 재혁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해. 하지만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남편과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소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거실 소파에서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담요와 베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출근할 시간이 되어도 재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소희는 어젯밤 일을 되새겨봤어요. 미나의 고백, 재혁의 변명, 그리고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충격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아니,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소희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정미야, 지금 시간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만나서 얘기할게. 근처 카페로 나와줄래? 1시간 후 정미와 만난 소희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미는 놀란 표정으로 소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재혁 씨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거야? 응. 27살이야. 세상에. 그럼 그동안 바람 피우는 줄 알았는데 딸이었구나. 정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쉽니다. 근데 솔직히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지 않아? 결혼 전 일이라고 해도 아이가 있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화를 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그런데 재혁 씨는 정말 몰랐던 걸까? 그렇다고 하던데. 미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유학을 갔다고. 정미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럼 재혁 씨도 피해자인 셈이네.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런데 미나가 연락 왔을 때 바로 말했어야 했잖아. 2달 동안 숨긴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건 맞아. 아무리 충격적이었다고 해도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숨기면 안 되지. 소희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정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감정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은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잖아. 미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애도 아버지를 찾아서 좋아하던데. 정미가 소희의 손을 잡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미나도 재혁 씨도 모두 성인이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미의 말이 맞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집에 도착하니 재혁이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소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디 갔었어? 재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소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재혁과 마주 앉았어요. 친구 만났어요. 상의할 게 있어서. 내 얘기했어? 네. 다 말했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가 문제죠. 소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차분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당신이 얼마나 놀랄까. 놀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할 이유는 안 되죠. 재혁이 소희의 눈을 바라봅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말할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요. 약 2년 정도. 왜 헤어진 거예요? 재혁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은주가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일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끊더라고. 그때 임신한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은주가 그런 기색을 전혀 안 보였거든. 소희는 재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몰랐다면 재혁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미나가 처음 연락 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믿을 수 없었어. 은주한테 딸이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도
그래서 DNA 검사를 한 거고요. 응, 확실히 하고 싶었으니까. 결과 나오고 나서는 어땠어요? 재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복잡했어.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뻤다고요? 딸이 있다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소희는 재혁의 솔직한 대답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재혁이 미나의 존재를 기뻐했다니. 그럼 앞으로 미나와 어떻게 지낼 생각이에요? 모르겠어.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 제 의견이요? 저는 당사자도 아닌데요. 재혁이 소희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소희는 피합니다. 여보, 당신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미나도 가족에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재혁이 당황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미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딸이지만 당신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소희는 재혁의 애매한 대답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여보, 분명히 하세요. 미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끔 만나는 관계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재혁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솔직히 딸이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이 싫어하면, 제가 싫어하면 포기할 거예요? 당신 생각도 중요하니까. 소희는 재혁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서. 재혁이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미나를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다만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미나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당분간 미나 만나는 것도 자제할게. 자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다만 저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소희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더 이상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소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재혁의 숨겨진 딸 미나. 그 존재 자체는 재혁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2달 동안 거짓말한 건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남편의 숨겨진 과거로만 생각해야 할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여보,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왜요?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소희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재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희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말이 소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될지 아니면 이 상처가 평생 아물지 않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도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지금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소희는 결심했어요. 당분간 남편과 거리를 두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이런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재혁이 출근한 후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며칠 동안 친정에 가서 혼자 생각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역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감정이 앞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며칠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부부 싸움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친정으로 가는 길에 소희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친정에 있을게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재혁에게서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여보, 너무 오래 있지는 마. 얘기하고 해결하자. 하지만 소희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재혁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엄마,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소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릴 때 쓰던 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재혁의 숨겨진 딸 미나. 그리고 2달 동안 계속된 거짓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서방이 뭘 잘못했니?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미나의 존재, 재혁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소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윤서방한테 27살 딸이 있다는 거야? 네.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랑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지. 그렇다네요. 미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유학을 갔다고.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참, 복잡하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윤서방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거야.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니. 그래도 저한테 바로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숨기면 안 되지. 어머니의 말에 소희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희야, 그 미나라는 애는 어떤 애니? 예쁘고 착해 보여요.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럼 그 애는 잘못이 없는 거네. 소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미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 그럼 문제는 윤서방이 숨긴 거네. 네. 그것도 2달 동안이나.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습니다. 소희야, 화가 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방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런 일에 서툴러.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변명은 아니지. 하지만 윤서방 성격 알잖니. 원래 신중하고 걱정 많은 성격이야.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신중하다면서 왜 이런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소희야, 엄마가 보기에는 윤서방이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저를요? 응. 갑자기 딸이 있다고 하면 너가 떠날까봐 걱정했을 거야. 소희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재혁이 자신을 잃을까봐 무서워했다고요? 그래도 거짓말은 잘못된 거예요. 맞아 하지만 윤서방 마음도 이해해보자. 그날 밤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재혁이 정말 자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숨긴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소희에게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소희는 남편이 미나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잠시 친정에 와 있어서.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울해한다고요? 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계속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소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재혁이 우울해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왜 신경이 쓰일까요? 미나 씨, 아버지한테 제가 화났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으셨다고. 미나 씨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저도 아버지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셔서 미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소희는 이 젊은 여자에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미나 씨, 이건 미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소희는 미나와 통화를 하면서 이 상황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재혁도 미나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피해자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섣불렀나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나는 정말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용기를 낸 거였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나도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 아버지하고 계속 만나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미나 씨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다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시간을 주세요. 미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미나의 간절함과 재혁의 우울함을 동시에 느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서 소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힘들지? 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론 원망할 대상이 없는 일도 있어. 이번 일이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자. 어머니의 말이 소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소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재혁의 목소리는 정말 우울해 들렸어요. 네. 내일 집에 갈게요. 그래.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약속할게. 그리고 미나와의 관계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숨기지 말고. 재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소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재혁의 딸 미나가 있는 현실을요. 쉽지 않겠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봐야 할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재혁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미나가 처음 연락 왔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 은주가 죽었다는 것도, 내게 딸이 있다는 것도. 재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고는 어땠어요? 복잡했어.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소희는 재혁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그동안의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 후배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인 줄 알았어.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할게. 그날부터 재혁은 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소희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 예정인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모두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미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재혁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상상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재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보, 미나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니까요.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럽긴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재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미나도 정말 좋아할 거야. 그 주 주말 미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소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미나 씨,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 어색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소희는 아직 미나를 딸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소희는 미나를 관찰했습니다. 재혁을 닮은 점이 몇 개 보였어요. 웃는 모습이나 말하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아버지가 항상 자랑하셨어요. 미나의 말에 소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내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요리도 잘하시고 착하시다고.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소희는 재혁이 미나에게 자신을 좋게 얘기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라셨죠?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미나 씨 잘못은 아니에요. 감사해요. 처음엔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말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미나의 솔직한 고백에 소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젊은 여자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힘들었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주셔서 부족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 만나보니까. 미나가 재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재혁이 미나의 말에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는 그런 재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나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요. 아버지와 가끔 만나면서 지내고 싶어요. 너무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소희는 미나의 배려심 깊은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미나가 돌아간 후 재혁이 말했어요. 어때요? 미나와 얘기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아이네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다행이에요. 당신이 미나를 싫어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직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며칠 후 소희는 미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미나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저희 둘이서요. 미나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좋아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나 씨, 솔직히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하시죠. 갑자기 남편한테 딸이 있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미나 씨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미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니까. 소희 씨가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저를 정말 싫어하실 줄 알았거든요. 소희는 미나의 솔직한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고 화도 났고. 하지만 미나 씨를 직접 만나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만 서두르지는 말아요. 천천히 친해져가요.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소희는 재혁에게 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얘기했어요. 미나와 둘이서 만났어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착한 아이더라고요. 재혁이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보, 이제 미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미나도 재혁이의 딸이니까요. 재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때 소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소희 씨죠? 윤재혁 씨 아내.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영미라고 해요. 미나 고모고요. 소희는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미나가 당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무슨 거짓말 말씀이세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소희는 재혁을 바라봤어요. 재혁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영미와의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소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나가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여보, 무슨 일일까요? 재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미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일단 내일 영미 씨 만나보고 나서 결정해요. 그날 밤 소희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미나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요? 평온했던 일상에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소희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김영미를 만났습니다. 영미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소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네, 조금. 미나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영미가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소희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사진 속에는 어린 미나와 한 남자가 함께 찍힌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재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나의 진짜 아버지예요. 박준호라고 해요. 소희는 사진을 보며 당황했어요. 그럼 재혁 씨는? 미나가 거짓말한 거예요. 윤재혁 씨는 미나 아버지가 아니에요. 소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DNA 검사는 뭐예요? 조작된 거죠. 미나가 다른 사람 샘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영미는 더 많은 증거들을 꺼내 보였어요. 미나의 출생신고서, 진짜 아버지와의 사진들, 그리고 미나가 최근에 거액의 빚을 진 기록까지. 미나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영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 때문이에요. 미나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짓말을 꾸민 거예요. 부유하다고요? 저희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데. 미나가 조사해봤나 봐요. 윤재혁 씨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소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미나를 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미나 어머니 이은주 씨는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미나 어머니는 이은주가 아니라 박미정이에요. 살아계시고요. 영미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미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나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나가 윤재혁 씨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소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돈을요? 네. 사업자금이라면서 몇 천만 원을 빌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소희는 즉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미나 일이에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재혁이 급하게 카페로 와서 영미의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미나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윤재혁 씨를 속여서 돈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DNA 검사도 조작이었어요. 미나가 다른 사람 샘플을 가져다 쓴 거예요. 소희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미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미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미가 대답했어요. 아마 윤재혁 씨한테 연락할 거예요. 오늘 중으로 돈 얘기를 꺼낼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나라고 표시됐습니다. 받아보세요. 재혁이 전화를 받았어요. 미나야. 아버지,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전화로는 어려워요.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재혁이 소희와 영미를 바라봤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재혁이 말했어요. 정말 돈 얘기를 하려나 봐요. 따라가겠어요. 소희가 일어서자 재혁이 놀랐어요. 소희야, 너무 충격받을 수 있어. 괜찮아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영미도 함께 따라갔어요. 세 사람은 미나가 있는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재혁이 카페에 들어가서 미나와 마주 앉았어요. 소희와 영미는 창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미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재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꼭 성공시킬 자신이 있어요. 재혁이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내 딸이야?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정말 내 딸이냐? 미나가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도 했잖아요. 그 검사가 조작됐다는 걸 알았어.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누가? 그때 영미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나는 고모를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고모, 왜 여기에? 미나야, 이제 그만해라. 다 들켰어.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돈이 너무 급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한두 번만 만나고 말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말이었어? 네. 죄송해요. 재혁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2달 동안 딸이라고 믿고 정을 쌓았던 미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 소희도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나는 소희를 보고 더욱 위축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나 씨,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희는 미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이 다 무의미했네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혁이 일어섰어요. 미나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가 아니야. 처음부터 남이었잖아.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미가 미나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가자, 미나야.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마라. 미나가 마지막으로 재혁과 소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영미와 함께 카페를 나갔어요. 혼자 남은 재혁과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희야,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네. 진짜 딸이었다면 평생 복잡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행이에요. 재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당신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사람은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그래도 얻은 게 있어요. 뭐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희는 미나와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도 선물도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우리 둘만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날 밤 소희는 재혁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뉴스에서는 보험 사기 조직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거된 사람들 중에 미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나가 보험 사기 조직이었다고요? 재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를 속인 것도 보험 사기의 일환이었나? 뉴스는 계속됐어요. 이 조직이 여러 가정에 침투해서 가족으로 위장한 후 돈을 빼내는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네요. 만약 미나의 거짓말을 계속 믿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일찍 발견돼서 다행이에요. 재혁이 소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그런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소희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 씨 딸로 찾아왔다는 사기범 때문에 연락드려요. 소희와 재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또 무슨 일일까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정말 경찰관이었어요. 미나 사건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혹시 미나가 다른 피해자들 정보를 물어본 적 있나요? 재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다행입니다. 미나 조직이 여러 가정을 노렸는데 선생님 댁은 피해가 적은 편이에요. 김민정 수사관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사건 처리가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 혹시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수사관이 떠난 후 소희와 재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재혁이 소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이 모든 일을 함께 견뎌줘서.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 떠났을 거예요. 소희가 재혁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의심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앞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저도요.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할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2달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모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배고프지 않아요? 점심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끓여줄래요? 여보 손맛이 그리워. 소희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처음 의심하게 된 게 된장찌개 때문이었는데 이제 다시 된장찌개로 새 출발하는 거네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희를 바라보며 재혁이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희가 된장을 풀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이런 일 겪고 나니까 더 소중한 걸 느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뭔가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소희의 질문에 재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단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해요. 이번에 배운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같이 고민하는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가 문득 말했어요. 그런데 미나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해요. 왜? 진짜 딸이었다면 평생 복잡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다행이에요.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희는 미나 관련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재혁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로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큰 위기를 함께 넘긴 기분이랄까. 이제 뭐가 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희와 재혁의 일상은 완전히 평범해졌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며 주말에는 손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미나 사건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됐고 소통하는 방법도 늘었거든요. 몇 주 후 소희가 재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상하게 미나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네요. 앞으로도 뭔가 생기면 이렇게 함께 해결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소희와 재혁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가족 간 특히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함께 얘기해야 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소중한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거짓이 없어야 오래 갑니다. 소중한 사람을 거짓말 때문에 잃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